들어오셨고, 그리고 이정현 리더님, 이명애 리더님, 많이들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서울, 그리고 대구, 이렇게 온오프라인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다이어트 주제로 할 거예요. 그래서 리더님들 기억나시나요? 이틀 전인데, 다이어트 3인방 하면 뭐가 있었죠? 자, 다이어트 하려면, 그 전에 다이어트란 의미가 무슨 의미죠? 어떤 의미죠? 다이어트라는 사전적인 의미. 네, 맞아요. 네, 다이어트라는 단어의 의미가 뭘까요? 이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맞습니다. 먹어서 찐 살, 먹어서 빼야 되죠. 건강한 식습관이 다이어트의 정의인데 아직도 살을 빼는 행위를 다이어트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일부인 거죠. 그래서 아주 건강한 정상적인 체중 감량을 위한 식습관이 다이어트예요. 한마디로 다이어트는 식단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도 다이어트를 하지만 다이어트를 하게끔 우리가 조언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야, 우리 맨날 다이어트 하는데 다이어트는 단순히 살 빼는 게 아니야. 운동하는 게 다이어트가 아니라 아주 건강한 정상 체중, 아름다운 체중으로 오게끔 하는 식단 관리라는 거. 그래서 먹어서 찐 살, 먹어서 빼야 돼. 이제 뭘 어떻게 먹어야 되냐? 일반 음식 가지고는 못해요. 정말 집에서 살림만 해도 아마 못할걸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 이런 다이어트 식품의 도움을 필히 받아야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MCT 했잖아요. 우리 MCT 한번 정리 좀 먼저 해볼까요? 자, 우리 대구센터 분들은 아침에 출근하시면 항상 뜨거운 아메리카노에 요 MCT를 2캡슐 퐁당 터트려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 MCT가 무슨 의미라고요? M. 맞아요. 미디움 사이즈의 체인. T는 트리글리세라이드라는 지방, 중세 지방산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먹는 일반 기름은 뭐라고요? 아주 라지 사이즈. 아주 큰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장세 지방산이에요. 사이즈가 크다. 근데 얘는 중간 사이즈의 지방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섭취하면 한두 시간 안에 다 몸에 절대로 축적이 된다, 안 된다? 될 틈이 없어요. 아주 좋은 고효율 에너지원으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100% 코코넛 오일 중에서 그중에 한 60% 정도밖에 없는 MCT 중에서 그중에서 8%밖에 안 되는 이것만 99% 담았어요. 뭐죠? 카프리산 몇 프로? 99%. 그래서 아주 최고의 퀄리티입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MCT의 효과는 뭘까요? 무조건 이게 나와야죠. 이거예요. 에너지 공급이에요. 그리고 포만감, 그리고 식사량이 감소가 되고요. 내 몸에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피로가 풀리는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좀 온열감도 느낄 수 있어요. 몸이요. 네, 살짝 열감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조금 건강한 사람, 열이 많은 사람은 잘 모르는데 몸이 늘 차고 또 혈압도 좀 낮은 사람들은요. 이런 MCT에 되게 민감하세요. 그래서 우리 강현지 리더님도 누가 봐도 여리여리하고 몸 차게 생겼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확 느껴져요. 자, 올바른 섭취 방법은요. 일단은 식사하기 전 공복에 드시고 콩알 먹듯이 수시로 2캡슐씩 특히 운동 직전에 드시면 너무나 훌륭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운동이 필요하지 않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도와주는 MCT입니다. 자, 이제 프로틴을 해야 돼요. 프로틴 요 사진 다 우리 리더님들 리더님들 다들 인스타시잖아요. 인스타에서 제가 가져온 사진인데, 요 사진 보니까 너무나 건강한 밥상이잖아요. 먹기 전에 락앤컷. 그리고, 식물성 두부. 두부랑, 그리고 우유랑 프로틴이랑. 딱 봐도 뭐, 건강한 다이어트 식단이네요. 두부 위에, 야채 볶은 거. 그래서, 맞아요. 양파나 당근이나, 이런 야채. 볶은 겁니다. 이렇게 먹으면 아주 든든하죠. 정말 충분하죠. 배부를 것 같아요. 네, 엄청 배부를 것 같아요. 이건 디스플레이용.
이거 먹어도 이제 좀 허하다 하면 프로틴 한 잔 드시면 뭐 꽉 차죠. 그러니까 참 다이어트는요. 배고파 가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하면 절대로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리고 중간에 멈추고 싶을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으면 또 우리 몸에 나쁜 호르몬, 세로토닌의 반대잖아요. 그래서 세로토닌이 또 억제가 되기 때문에 네, 그만큼 또 폭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다이어트는 일단 배불리. 우리 리더님들 그랬잖아요. 달걀이 이제 2개 먹으면 배부르다고. 그만큼 이제 백불도 조금 줄어들었고. 네, 좋습니다. 자, 그 전에 그 단백질에 대한 우리 기초 공부부터 할까요? 자,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 어렸을 때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생명 유지를 위해서 꼭 먹어야 되는 5대 기반 영양소가 있어요. 탄단지, 비무, 그죠? 자, 그런데 이 중에서 5가지 영양소 중에 현대인들에게는요, 너무 부족한 3대 영양소가 있어요. 뭘까요?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반대로 너무 과해서 문제야. 그래서 혈관에 자꾸 찌꺼기가 껴. 네, 지방과 탄수화물. 네, 탄수화물은 최소 단위가 뭘로 저장이 된다고요? 당으로 저장되잖아요. 우리 고민 그거잖아요. 나이 들면 우리 건강 체크 어떻게 해요? 혈당 있니? 당. 그치? 혈압은 괜찮아? 그죠?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당류하고 지방은 우리의 그 건강,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가장 기본 혈관 건강에서 가장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에 이제 나만 이렇게 건강한 다이어트 하면 안 되잖아요. 주변 분들을 이제 설득시키고 가르쳐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자, 우리가 5대 영양소는 골고루 먹으라고 하잖아. 근데 그 중에서 너무 과해서 문제되는 게 뭐라고요? 탄수화물과 지방. 근데 너무 부족해서 또 이게 문제네? 그건 뭐라고요? 바로 단백질과 비타민, 무기질. 그래서 단백질을 채워줘야 되고요. 비타민, 무기질은요. 우리가 보면 이너비티 젤리, 거기는 비타민, 무기질 12종 들어있죠? 그리고 또 어디에 들어있죠? A균에 13종 들어있죠? 특히 우리의 피로를 풀어준다, 에너지를 준다 해서 에너지 비타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B군이 정말 많이 들어있는 건 뭐죠? 밀크, 씨슬.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건식만 좀 골고루 드시면요. 웬만한 비타민, 무기질은요. 굳이 안 챙겨 드셔도 네, 다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중에 단백질을 채워야 되는데 요거는 좀 잘 보세요. 단백질은 뭐냐면요. 우리 인체 구성의 20%를 차지해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보면 수분이, 물 부족하면 안 되죠? 수분이 64%. 네. 그리고 우리 그런 음료 중에 2% 부족할 때 있잖아요. 2%. 2%가 무슨 의미일까요? 2%가 부족하면요. 이제 죽기 직전. 우리가 극도로, 네, 갈증을 느낄 때가 2%래요. 10%만 부족해도 아마 죽을걸요? 네, 체액이 고갈되고 피의 흐름부터 피가 끈끈해져가지고. 그래서 수분이 64%, 지방은 10%만 있어야 돼요. 아, 10%만. 우리 몸에서. 그러니까 네. 그리고 탄수화물은 한 1%만 있으면 되는데, 자, 단백질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체중 있죠? 체중. 내가 60kg야. 그러면 근육량은 절반 정도. 한 30kg는 돼야지 아주 건강한 몸이라고 합니다. 다들 인바디 하셨죠? 한번 보세요. 내 체중의 절반이 정말 지방으로 되어 있는지 근육으로 되어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근육은요, 리더님, 그냥 한마디만 얘기할게요. 우리 몸을, 인체를 안팎으로 만드는 재료예요. 우리 지금 겉껍데기 한번 볼까요? 뭐 있어요? 머리카락, 피부, 눈썹, 손발톱, 그죠? 다 뭐로 되어 있죠?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아무리 뒤태가 날씬해도요, 머리카락만 보면 어때요? 푸석하고 가늘고 아무리 막 트리트먼트를 해도 안 돼요. 그죠? 낯빛, 탄력, 손발톱, 나이 들수록 자꾸 손발톱, 그죠? 그래서 뒤꿈치 각질 자꾸 생기고. 자, 그러면 안을 볼까요? 안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 몸의 장기, 그죠? 그리고 그 장기가 잘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호르몬이나 다양한 효소, 그거 다. 그리고 우리 몸의 항원에 대한 항체, 면역세포도 단백질이 만듭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좋아지려면 단백질이 많아야 돼요. 자, 결론은 뭐냐면 우리 몸의 겉껍데기,
속 안에 장기뿐만 아니라 모든 장기가 움직이게 해주는 그런 호르몬 대사도 다 단백질이 만들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너무 많은데 쓰임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의 20%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만큼 단백질이 우리 몸에는 정말 네, 가장 많다는 거. 자, 그런데 지금 단백질 시장이 너무 커져 있어요. 음료도, 그죠? 네, 하이뮨부터 해가지고. 자, 그런데 잘 보시면 일반 음료가 상당히 많아요. 자, 그렇다면 건강기능식품하고 일반 단백질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알아야 돼요. 왜냐면, 어머, 뭐야, 너네들 SD 프로틴에는 한 포에 12g밖에 없네? 내가 마시는 음료에는 20g 들어있는데. 그럼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깨갱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음료가 아닐 경우가 그냥 일반 음료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건강기능식품의 요건은 뭐냐면요. 요거예요. 자, 일일 섭취량이 12g 이상이어야 되는데 단순히 함량이 아니라 아미노산 스코어가 85점 이상이어야 돼요. 아미노산 스코어는 뭐야? 단백질의 최소 분자가 아미노산이잖아요. 그죠? 잘게 부서지면 아미노산 형태로 이제 우리 몸에 이제 영향을 주는데 그 아미노산의 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질이 높고 낮음을 뜻하는 겁니다. 자, 이건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우리 몸에는 절대로 안 만들어져요. 그래서 외부로부터 꼭 섭취해야 되는 필수 아미노산이 있고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긴 해. 그래서 무조건 꼭 먹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비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 근데 우리 몸에서 이 중에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필수 아미노산이죠. 필수 아미노산 종류가 많아요. 9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식약처에서 이 필수 아미노산 중에 이거를 100이 필요하다. 그래서 100 기준으로 점수를 만들어요. 그 중에 100개 중에 다 100점일 수는 없죠. 그 중에 한 개라도 85점이면 얘는 아미노산 스코어 점수는 몇 점? 85점인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단백질은요. 우리 몸에서 절대로 안 만들어지는 필수 아미노산 그 9종의 점수가 다 85점 이상이 되어야 돼요. 결론은 뭐예요? 양질의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생각해 보세요. 단백질 종류는 보통 20종이 되거든요. 20종에 정말 저가 단백질 있잖아요. 네. 그 중에 저렴한 거만 막 진짜 한 포에 막 100g 넣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몸에 아주 중요한 단백질만 양질로 담는 게 그게 더 중요한 가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단순히 몇 그램 거기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질문 저도 종종. 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의 차이를 말씀드렸고요. 자, 그럼 단백질이 면역에 도움이 될까요? 당연히 돼요. 여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역병, 정말 그 질병, 가장 큰 질병을 보면 사스, 기억나세요? 한 20여 년 전에 난리 났죠? 동남아시아 쪽으로 해서 사스 창궐할 때, 신종플루 창궐할 때, 메르스 창궐할 때, 그리고 코로나 창궐할 때가 대박이었죠. 그때마다 단백질 일일 섭취량이 쫙쫙 올라가요. 네, 그때부터 단백질 시장이 쫙쫙. 그래서 2019년도보다 2020년이 2배 성장됐는데 2023년은 뭐 또 여기서 또 2배로 커졌겠죠. 그래서 이제는 단백질이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단백질을 잘 챙겨 먹어야 된다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 선진국이에요. OECD 경제협력기구죠. 거기에 평균도 안 돼요. 평균이 63.5대 우리나라는 51. 꼴찌야, 꼴찌.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우루과이, 예, 이스라엘, 브라질보다 정말 너무 부족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식단이 뭐예요? 네, 채식과 밥 문화, 면 문화. 우리가 하도 6.25, 그죠?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처럼 고기를 국에 끓여 먹는 나라 별로 없어요. 네, 서양은 고기를 어떻게 끓여 먹어요? 우리 얼굴만한, 손바닥만한 거 부어서. 근데 우리는 그 손바닥만한 걸로 10식구들이 잘게 다져가지고 국 끓여 먹잖아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되지. 한 명이 먹을 걸 우리는 10명이서 먹잖아. 문화가. 그죠? 근데 또 나이가 들면 또 심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은 어때요? 또 육류고기는 또 그죠? 네, 생선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그 포화지방 때문에. 예. 그래서 참 어찌됐건 양질의 프로틴을 먹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리더님들 조금 삼겹 좀 혈압이나 당 있는 분들은 좀 이제 육류를 먹더라도 네, 순 살코기만 네, 구워 먹는 것보다는 네, 네, 삶아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지금 네, 충분히 먹질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자, 요거 이렇게 보면요. 60세 이상 노인 단백질 부족이 매우 심각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일단 일일 권장량을 좀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체중 곱하기 0.9예요. 당연히 남자들이나 노인들이나 성장인은 더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평균 그냥 내 체중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내가 60kg야. 그러면 60g을 먹어요. 네. 왜냐면 다들 체중이 다르잖아요. 근데 보통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체중이 거의 한 60kg에서 70이니까 6, 70g은 드셔야 된다는 거. 자, 동물성, 식물성 6대 4로 먹으라고는 하지만 따지지 마세요. 그냥 골고루 드시면 좋아요. 그죠? 자, 이제 제가 대놓고 물어보면 체중이 그러면 64 그럼 얼마큼 드셔야 돼요? 64g 드셔야 돼요. 그죠? 본인들이 얼만큼 먹어야 될지 일일 섭취량 계산했어요. 자, 그런데 다이어트에 더 필수 음, 일일이요. 일일.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일일 기준이에요. 일일 기준. 건강기능식품 섭취량도 그렇고 얘만 드실 거면 우유랑도 섞어 드시고 하니까. 그래서 이따 계산하는 거 같이 계산할 거예요. 왜냐면 나만의 아미노산을 또 챙겨 먹어야 되니까 규칙을 정하면 더 쉬워요. 자, 다이어트 할 때 왜 단백질이 필요한지 한번 볼게요. 자, 국내 단백질 시장 규모는 지금 계속 커지고 있고요. 자, 그런데 보시면요. 이제 단백질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다른 골고루 영양소까지 있어야 되고 자, 이제 잘 보세요. 체중 관리 시 필수 영양소 있는데 1번이 뭐예요? 1등이 단백질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가장 최근에 소비자들한테 단백질에 대한 니즈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들 이제 우리 대한민국 소비자들도 이제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는 니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액션, 구입으로까지 다 연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 시장이 정말 많이 커져 있고 자, 이제 계산해 봅시다. 한번 계산해 보세요. 왼쪽은 이제 그 몇 g의 단백질인지 우리가 자주 먹는 거. 자, 닭가슴살은요. 네. 조리 후니까 이제 조리 전은 보통 100g 기준으로 많이 해요. 자, 보세요. 닭가슴살 100g 기준에 약 20에서 25g이에요. 근데 바다제비집은 몇 프로가 단백질이라고요? 51%. 아까 정말 닭가슴살보다 훨씬 고단백식이죠. 자, 소고기 사태도 비슷해요. 24에서 26. 새우하고 게는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00g 동일량 대비 이걸 외워두시면 내가 뭘 먹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닭가슴살, 소고기 사태, 새우, 조개, 등푸른 생선은 딱 봐도 고단백질 맞아요. 아니, 고단백식이 맞아요. 그죠? 등푸른 생선이 오히려 닭가슴살보다 어때요? 좀 높죠. 자, 그리고 저지방 체즈 뭐 이렇게 있습니다. 두부도 125g이면 아마 한 모 정도 되나? 네, 적지 않아요. 달걀 하나가 보통 8. 그래서 이제 두 개, 어디는 6.5g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드시면 어느 정도 한 15g은 섭취. 그러니까 달걀 두 개 정도. 자, 이제 계산 한번 해볼까요? 여기 근데 두유가 보통 이제 180에서 200이니까 한 6g으로 잡으면 아까 두유 하나랑 우리 프로틴 하나랑 먹으면 어때요? 거의 20g 가까이 되는 거죠. 그죠? 우리 프로틴이 한 포가 2g. 근데 한 끼 식사 대용으로 먹으려면 2포는 드셔야 돼요. 아까 얘 2포랑 두유랑 먹으면 이것만 해도 24g에 이것만 해도 30g 훌쩍 거기다 달걀 2개 먹으면 끝. 거의 50g이에요. 아까 정말 양질의 단백질을 아주 저칼로리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쉬워요. 이거 보면. 이거를 이제 나의 식습관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또 두부 한 몫. 자,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여기 우유 한 잔, 프로틴, 달걀 2개, 닭가슴살 100g. 그러면 몇 g 먹는 걸까요? 자, 우유 200ml는 8g으로 계산할게요.
네, 맞아요.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네, 치매 안 걸리시겠어요? 어떻게 암산이 빠르세요? 대박. 맞아요. 그러니까 쉽죠? 그럼 딱 60kg 정도 되면 딱 이것만 먹어도 하루 끝. 자, 프로틴 한 부랑 우유 한 잔. 아주 간단하죠? 달걀 2개. 그리고 우리 닭가슴살이나 우유 대체해도 돼요. 근데 얼마나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2끼 먹으면 되잖아요. 아니다. 저기 닭가슴살 한 끼로 먹고 달걀 1kg 먹고 이렇게 한 끼. 이렇게 먹으면 배고프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먹으면 60g은 아주 쉽게 섭취할 수 있어요. 칼로리는 엄청나겠죠. 맞아요. 그래서 리더님들 정말 단백질 고민하지 마세요. 프로틴 하나, 우유 한 잔, 달걀 2개, 두부 또는 닭가슴살. 네, 아니면 생선 반토막. 끝. 그러면 양질의 저칼로리의 단백질을 충분히 네, 섭취할 수 있습니다. 자, 정리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SD 뉴트리션 프로틴은요. 식물성, 동물성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지금 시장이. 예, 그래서 그 식물성은 분리돼도 단백질, 그러니까 아메이나 애터미는 완전 식물성으로 포커싱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우유에서 추출한 유청 단백질이라고 하잖아요. 네, 또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동물성이잖아요. 아무튼 소젖이니까 우유니까.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은 약간 비필수 약간 단백질 종류가 한 20종 정도가 돼요. 그 중에 약간 비필수 단백질류가 많고요.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에는 이제 필수 아미노산 종류가 좀 많긴 해요. 네네. 그렇다고 콩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운동하시는 분들은 필수 아미노산이 근육을 만드는데, 근육을 합성하는 데 도움이 꽤 크거든요.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은 유청 단백질을 많이 드세요. 근데 대신 칼로리가 높아요. 네.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대신 칼로리는 낮고 또 맛도 담백하고. 그러니까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제 생각엔 이걸 분리하는 게 아니라 골고루 섞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골고루 섞어 있어요. 근데 대신 드시면 콩 느낌 많이 들죠. 그러니까 식물성 단백질 함량이 높긴 해요. 네. 그래서 골고루 섞였다는 거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만의 무궁화와 제비즙 들어있다는 거 당연히 강조해야 되죠. 그래서 프로틴에는 아낌없이 우리만의 특허 원료, 네, 면역에 좋고 피부 보습에 좋고 다 넣고요. 요거 좀 강조해주고 싶어요. 우리 정말 나이가 들수록 뿐만 아니라 식습관이 탄수화물, 면류하고 밥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혈당 관리, 요즘은 소화혈당, 그죠? 당뇨도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혈당을 억제해주는 기능성 원료가 있어요. 뭘까요? 귀리에서 추출한 식이섬유. 귀리, 식이섬유가 요즘 정말 대세거든요. 리더님들, 우리 곡류는 탄수화물이 실은 많아요. 근데 곡류 중에서 단백질 함량이 제일 높아가지고 전 세계에서 슈퍼푸드라고 지칭한 요 곡물, 뭘까요? 밥 지을 때 이거 넣으면 좋아요. 정답. 왜 그러세요, 오늘? 맞아요. 그래서 예, 그게 영어로 뭐예요? 오트밀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오트밀 먹는 거예요. 네, 물도 말아 먹고 끓여도 먹고 우유랑 타 먹잖아요. 오트밀은요, 네, 단백질이 정말 곡류 중에 제일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현미, 그죠? 거기도 네, 단백질하고 비타민, 무기질 많잖아요. 그래서 귀리 중에서도 식이섬유 있죠, 껍데기. 그 식이섬유가 식약처에서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해주는 네, 그렇게 기능성으로 인정받았거든요. 그걸 부원료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되는 귀리 단백질 들어있다는 것도 강조해주고요. 네 번째, 이것도 아주 강한 포인트죠. 우리는 그 어떠한 착향유나 무가당입니다. 당을 안 넣었어요. 그래서 맛있는 단백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제품 소개할 때 그러니까 맛있는 단백질 드신 분들 처음에는 맛없다고 하세요. 특히 맹물에 드시면 예, 약간 콩비린내 나는 것 같기도 한다고 하는데 설탕 넣으면 그죠? 맛은 좋죠. 하지만 단백질 본연에 그리고 우리는 절대 다수를 상대하잖아요. 단 거 드시고 싶으면 여기다 꿀 넣으면 돼요. 그죠? 네, 그래서 만약에 맛없다면 그럼 꿀 넣으시면 되지. 그리고 내 나름대로 더 조정도 되잖아요. 맞아요. 요즘 이제 과일 한참 나오잖아요. 네, 쉐이크 만들 때 프로틴 넣으면 얼마나 좋아. 특히 바나나 쉐이크가 정말 맛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침 대용이나 아니면 우리 아이들 간식으로 바나나만 넣지 말고, 예, 우리 쉐이크 한 봉지 우유 넣으면 아주 건강한, 네, 아침 식사 배변 활동에도 너무 좋고요. 예, 바나나가 제일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어르신들 선식 미숫가루 드시는 분들 있죠? 괜히 탄수화물만 드시지 마시고, 네, 미숫가루랑 같이 넣으면 정말 맛있죠. 오히려 더 담백하니 맛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유에 프로틴을 이미 섞어 놓으세요. 그래서 냉장고에 큰 텀블러에 아예 넣어놓고 먹을 때마다 그저 한번 흔들어서 따라 먹으면 되잖아요. 아유, 안 퍼져요, 안 퍼져요. 괜찮아요. 네. 설마 하루 종일 있진 않겠지. 뭐 2, 3일, 네, 뭐 2, 3일 묵히진 않겠지. 네네. 네네. 괜찮을 거예요. 네. 그냥 하루 안에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그때그때 타 먹으면 귀찮으니까, 네. 그리고 요즘은 그 얼음 큐브 있잖아요. 미리 타가지고 다 얼린 다음에, 맞아요. 거기서 이렇게 넣어도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다양한 레시피가 있으니까 저는 요즘 이너비티 젤리 꽂혔어요. 냉동실에 넣어서. 그렇게 드셔보셨나요? 아, 드셔보시라니까요. 이제 지금 슬슬 아이스크림 자꾸 입에서 단 거 땡길 때잖아요. 네. 젤리로 대체하세요. 네, 젤리가 최고입니다. 젤리가 히알루론산이 물성이 많은, 네, 보습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얼지 않아요. 딱딱하게 쫀득해져요. 그리고 먹다 보면 또 금방 냉동실에 넣어서, 네. 네. 냉장고에 넣을 게 없다고 하십니다. 좋아, 좋아. 너무 맛있죠. 이거 진짜 두 포만 드셔도 배불러요. 네, 네. 맞아요. 그 위산.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때 피자 시키면 이제 끝이고. 자, 자, 리나님, 우리 이제 마지막 퀴즈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리더님들 한번 볼까요? 자, 우리 SD 뉴트리션 프로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현대인들에게 매우 부족한 3대 영양소는 뭐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 비타민, 무기질은 정말 야채, 과일로도 섭취하고 그리고 우리 일반 건강기능식품에도 조금씩 골고루 다 들어있기 때문에 단백질은 별도로 꼭 챙겨 먹어야 된다는 거. 비타민, 무기질은 진짜 중복이에요, 대부분. 그죠? 그래서 단백질은 꼭 챙겨 먹어야 되고, 자, 식약처 기준 성인 남성 여성 필요 단백질 양을 딱 정했어요. 요것도 평균은 외워두시면 좋아요. 70, 55. 보통 이제 70kg, 55kg. 예. 이 정도는 꼭, 예, 챙겨 드셔야 되고요. 자, 우리 그렇다면 SD 우리 프로틴은 한 포 기준, 네, 12g인데 이 12g의 기준은 그냥 단백질이 아니라 식약처에서 필수 아미노산의 퀄리티 점수가 최소 85점 이상이다. 한마디로 SD 프로틴은 식약처에서 단백질의 절대 퀄리티를 보장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일반 식품이에요. 근데 막 단백질 20g이래. 거기는 도대체 어떤 단백질이 어떤 기준으로 있는지 그냥 단백질 총 하루만 적힌 거예요. 그죠? 양질인지 뭐 아닌지 그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단백질을 꼭 챙겨 드시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그럼요. 건강기능식품. 네. 네. 식품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아니에요. 네네. 네. 거기에는 이제 골고루 영양은 당연히 많죠. 그냥 걔는 그냥 우유예요. 네. 양에서 추출한 그냥 우유고, 이거는 그 우유뿐만 아니라 콩, 그런데 골고루. 왜냐면 여기는 유청단백질하고 콩단백질이 골고 있잖아요. 그 중에서 필수 아미노산만 빼서 아미노산 스코어 그 점수가 100이라고 하면 85점 이상으로 다 기준치로 맞춘, 네, 그런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자, 우리 프로틴에는요, 단백질뿐만 아니라 다들 혈당 관리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 혈당 상승 억제 도움이 되는 이것이 들어있죠. 귀리, 식이섬유. 네. 그래서 식이섬유의 성질이 뭐예요? 식이섬유 드실 때 물을 많이 드시라고 하잖아요. 왜요? 얘는 물을 흡수해가지고 얘가 뚱뚱하게 퍼져요. 그래서 변을 무르게 해서 배변을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들어있는 제품을 드실 때는 물도 많이 드시고. 그래서 식이섬유 드시는데 물 안 먹으면 배가 꼭꼭 찌듯이 아파요. 네. 그러니까 식이섬유의 성질이 뭐라고요? 몸에 있는 수분, 장에 있는 수분을 쫙 끌어당겨서 변을 무르게 뚱뚱하게 만드는 성질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프로틴을 먹으면 배변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물은 기본이에요. 조금씩 나눠서. 물 많이 드세요? 많이 드시네요. 물 많이 드시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우리 ST 프로틴 올바른 섭취 방법은 뭘까요? 일단은 기준은 한 포에 뭐랑 섞어야 되죠? 두유든 우유든 뭐 아몬드 브리즈든 예, 어떠한 음료하고 섞여서 드시면 되고요. 맹물에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그래도 한 끼 든든한 식사를 하시기 위해서는 우유나 두유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아까 바나나 쉐이크가 최고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거트 있죠. 우리 집에서 요거트 요거트랑 섞어 드시면 되게, 그러니까 요거트는 네, 요거트는 약간 산미가 느껴지잖아요. 얘를 넣으면요, 걸쭉하니 그 산미가 떨어져서 더 담백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거는 어르신들도 너무 신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거트에 섞어가지고 젤리 토핑해서 먹으면, 또 이런 과일 같은 거 썰어가지고 토핑하면 정말 최고의 간식이지. 그죠? 너무 좋아요. 그래도 맛있죠. 너무 맛있죠. 네. 음, 먹을 게 많네요, 우리가. 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우리 내일은 뭐 하죠? 내일은 이제 다이어트는 오늘까지고, 내일은 한번 시간 좀 볼까요? 내일은 뭐 하죠?